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한데, 근데 가끔 보면 테슬라 내용을 보러 왔는데 왜 자꾸 뭐 에너지 내용이나 뭐 터널 뚫는 보링 컴퍼니 내용이나 뭐 혹은 옵티머스 로봇이나 XAI 내용을 다루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이제 상장에서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은 테슬라가 맞지만,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자동차 소식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 내용도 같이 살펴봐 드린 건데요. 마침 이 내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자 또 카르다노라는 코인을 만든 찰스 호스킨슨이 한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찰스 호스킨슨이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겉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뒤죽박죽이라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합쳐보면 이제 모든 스타트업 뒤에 화성 이주라는 아주 일관된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왜 땅속에 터널을 뚫는 보링 컴퍼니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전기차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근데 화성에 간다고 상상을 해보면 화성 표면은 방사능도 심하고 모래 폭풍도 불어서 인간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땅속 지하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 지하의 거대한 거주구역과 이동 터널을 뚫으려면 이제 이 보링 컴퍼니의 기술이 필수적인 거라고 해요. 그럼 태양광 회사인 또 테슬라 에너지는 왜 있을까요? 화성에는 석유나 가스가 없잖아요. 거기서 발전소를 지으려면 또 태양광 패널을 깔고 만든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죠. 또 로봇은 왜 만들까요?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우리가 화성에 딱 도착했는데 당장 집 짓고 공장 돌릴 인력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사람 뭐 한 100만 명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대신 공기도 필요 없고 밥도 안 먹는 로봇 수백만 대를 먼저 보내서 위험한 건설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XAI 같은 인공지능 회사는 또 왜 필요할까요? 화성이라는 행성 전체를 사람이 살 수 있게 바꾸는 테라포밍 작업을 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테슬라는 왜 필요할까요? 화성에는 산소가 없어서 휘발유차는 시동조차 안 걸립니다. 오직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만이 화성에 굴러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호스킨슨의 말처럼 밖에서 보면 문어발식 사업 같지만 이 모든 건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이제 기술적 퍼즐 조각이 들어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서로 기술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내는 거대한 유니버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는 짧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돌려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자율주행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한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일론 경쟁사들도 요즘 자율주행한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테슬라가 앞서가는 거 맞냐?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주 자신감 넘치게 답변을 남겼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자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최소 5년에서 6년은 걸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어제 1부 때 다뤄드린 내용에서처럼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을 99.999%까지 올리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그 남은 나머지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었죠.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긁어 모아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이 데이터 양에서부터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99%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엣지 케이스들, 즉 특이 상황들의 그런 상황들에서 판단일 건데 테슬라는 이 상황을 실제 도로에서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그 상황들에 대처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을 메꾸려는 건데 다른 경쟁사들은 이 경험과 데이터 양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의 문제입니다. 현대차나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를 설계하고 공장에서 찍어내기까지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제 테슬라처럼 우리도 테슬라처럼 AI 컴퓨터 넣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 컴퓨터와 카메라를 장착한 차를 대량 생산해서 도로에 깔기까지 물리적으로 수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그저 이제 돌릴 차를 만들어서 양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좋기 5년에서 6년은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뉴스에서 다른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 도로 위 수백만 대의 차에 적용돼서 테슬라를 위협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고요. 테슬라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시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술 격차는 확인했으니 이제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다음 소식인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오는 이제 1월 13일 미국 하원위원회가 인간의 제어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배치를 쉽게 하기 위한 법안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미국 법은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차를 도로에 내보내는 걸 아주 엄격하게 막고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도 이제 제조사당 1년에 딱 2,500대까지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핸들 없는 사이버캡을 발표했지만 이 법 때문에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논의되는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요. 이 상한선을 2,500대에서 무려 9만 대로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9만 대면 사실상 대량 생산을 허가해주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또한 그동안 캘리포니아 같은 주 정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율주행차를 규제하고 못 다니게 막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주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하고 연방 정부의 기준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주마다 딴지 걸지 말고 워싱턴에서 정한 룰만 따르면 전국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이제 열리는 건데요. 정부가 이제 자율주행을 막는 심판이 아니라 산업을 키워주는 조력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이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원래 xAI는 150억 달러 정도만 모으려고 했는데, 근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서로 돈을 내겠다고 줄을 서는 바람에 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200억 달러까지 판을 키운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업사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일론 머스크의 AI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댔을까요? 발러 에퀴티나 또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이제 큰 손들은 물론이고요. 중동의 오일머니, 이제 카타르 투자청까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시스코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의 두뇌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제 엔비디아와 그 칩들을 연결하는 신경망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가 xAI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즉, xAI는 이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최우선으로 공급받는 강력한 혈맹을 맺은 셈이에요. 이 28조 원이라는 실탄은 어디에 쓸까요? xAI는 현재 이제 콜로서스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 그 센터를 짓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GPU, 즉 이제 AI 반도체 개수가 무려 100만 개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 대 단위로 경쟁하는데요. 100만 대라면은 이건 정말 이제 핵무기급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도 충격적인데
우리는 이제 막 그록3나 뭐 그록4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xAI는 공식 발표에서 이미 그록5를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록4는 오픈 AI의 이제 O1 모델처럼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제 그록5는 그보다 훨씬 더 진화한 모델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 강력한 AI를 단순히 챗봇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6억 명이 쓰는 이제 X, 트위터죠. 그 X 앱, 그리고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음성 비서로 탑재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금력까지 모든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의 AI 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AI인 xAI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번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화제를 돌려서 몸으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바로 로봇 소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확 달라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상세 스펙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었죠. 현대자동차라고 보셔도 무관하고요. 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구동 방식인데요. 예전에 그 아틀라스 기억하시나요? 그때 막 덤블링하고 점프하고 그렇게 이제 그 로봇은 기름을 사용하는 이제 유압식이라서 힘은 좋지만 시끄럽고 무거웠어요. 근데 이번 신형 아틀라스는 테슬라 그 옵티머스처럼 완전 전동식, 그러니까 이제 그 모터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구실에서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장에 투입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지죠. 스펙을 보면은 테슬라 옵티머스와는 가는 길이 조금 다른데요. 키는 약 188cm, 무게는 90kg 정도로 이제 옵티머스보다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힘도 장사라서 최대 50kg짜리 짐을 이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옵티머스가 사람 같은 체형의 범용 로봇이라면 아틀라스는 힘쓰는 고중량 작업에 특화된 이제 피지컬 깡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눈에 띄는 기술은 배터리를 이제 자체 교체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배터리는 4시간 정도 가는데 방전되면 충전기를 꽂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새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다고 해요. 공장을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겠죠. 관절의 자유도, 즉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는 56개라고 하는데요. 손의 모양을 작업 도구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로봇의 두뇌는 누구 걸 쓸까요? 테슬라가 자체 칩을 쓰는 것과는 달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로봇 시장도 테슬라의 자체 생태계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플러스 엔비디아 연합군, 그런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연 미래의 공장은 누가 점령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